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각종 민원 서류를 발급받으실 때 매번 행정복지센터나 민원 서류 발급기를 찾아가시나요? 정부24 서비스를 이용하면 스마트폰과 PC에서 간단하게 필요한 민원 서류를 발급받으실 수 있고 필요한 곳에 제출도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방법은 네이버에서 정부24라고 입력하시면 바로 제일 상단에 나오게 되죠. www.gov.kr이 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정부24 홈페이지의 첫 화면인데요. 이 정부24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제공하게 되는데 가장 많이 이용하고 꼭 필요한 서비스가 여기 있는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죠. 자, 그런데 이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 회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 비회원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는 게 있고요. 회원 가입이 돼 있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등초본 같은 경우에는 누르시게 되면 발급 버튼이 나오죠. 발급합니다. 그러면 회원 신청과 비회원 신청이 나오죠. 비회원으로 신청을 하시더라도 공인인증서가 별도로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도 비회원 신청이 가능한 거죠. 자, 하지만 다른 서비스는 비회원일 경우에는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비회원일 경우에는 서비스 되는 게 제한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정부24에 회원 가입은 해 두시는 걸 권합니다. 회원 가입이 돼 있으시게 되면 스마트폰과 연동해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출력 서비스도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회원 가입을 하도록 하세요. 자, 우측 상단에 보시면 여기 회원 가입이라고 있죠. 기존에 아이디가 있으신 분은 로그인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회원 가입 버튼을 눌러서 회원 가입하시면 되겠죠. 회원 가입 누르시게 되면 개인과 법인으로 나뉘고요. 개인, 내국인 누르고 들어가시게 되면 이름과 주민번호를 눌러서 실명 확인을 한 다음 약관 동의하고 회원 정보 입력하고 회원 가입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 인증서를 설치를 해서 이용을 하시면 굉장히 복잡하고 귀찮죠. 하지만 이 정부24 페이지는 카카오톡, 패스, 삼성 패스, 네이버에 간편 인증을 이용을 해서 로그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저는 로그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을 하게 되면 간편 인증과 공동 금융 인증서 두 가지가 나오게 되죠. 자, 여기 있는 공동 금융 인증서는 금융기관 같은 곳에서 발급받는 인증서가 되겠고요. 간편 인증은 네이버, 카톡, 패스, 삼성 패스 이런 곳에서 인증을 해주는 게 되겠죠. 사용상 편리한 것은 이 간편 인증이 편리하죠. 자, 간편 인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 인증서 나오죠? 여기서 네이버로 해볼까요? 물론 여기에 있는 거 쓰시는 분은 전부 다 가능합니다. 혹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시는 분은 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도 인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네이버로 인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서비스 이용 동의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인증 요청을 하게 되면 스마트폰으로 인증 메시지가 오게 되고요. 그 메시지에 따라서 버튼만 눌러주시면 스마트폰에서 인증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PC에서 인증 완료 버튼 눌러주시면 바로 로그인이 되겠죠. 간단하게 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여기 있는 서비스를 전부 이용을 할 수 있죠. 주민등록 등초본, 격리 통지서, 예방접종 증명이라든지 소득금액 증명, 납세 증명,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 자동차 원부 운전 경력 증명, 운전면허 정보와 초중등학교 졸업 증명까지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재증명도 발급이 가능하죠. 대학 졸업 증명이라든지 성적 증명 이런 것도 전부 여기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서류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눌러볼게요. 이런 민원 서류들은 발급을 받을 때 비용이 있는 게 있고요. 비용이 없는 게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을 때는 거의 다가 무료가 되겠고요. 우편으로 받는다든지 할 경우에는 비용이 추가가 되게 되겠죠. 그리고 신청을 하고 직접 방문해서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발급하겠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초본 두 가지가 다 가능하죠. 그 다음에 영문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아래에서 주소지를 입력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발급 형태도 전부 지정이 가능하죠. 그냥 발급을 선택을 하게 되면
과거 주소의 변동사항을 제외하고 모든 정보가 전부 다 나온다고 하죠. 필요할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선택 발급을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서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수령 방법이 있죠. 자, 온라인 발급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에서 본인 출력이 있죠. 컴퓨터에 프린터가 연결이 돼 있을 경우 본인 출력을 하게 되면 바로 출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저장을 해놨다가 출력하는 것은 되지가 않고요. 바로 출력만 가능합니다. 프린터 연결이 끊어졌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재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전자문서 지갑이라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스마트폰 문서 지갑에 저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편으로 받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온라인 발급 본인 출력으로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민원 신청합니다. 그러면 바로 처리 완료됐다고 나오죠. 자, 그 다음 여기에 보시면 민원 접수번호라고 있어요. 이걸 눌러보시게 되면 성명과 접수번호 나오게 되고요. 자, 아래 보시게 되면 주민등록표 등본 교부라고 되어 있고요. 수령 방법이 지금 온라인 발급 본인 출력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딘가에 제출을 해야 돼요. 요즘은 이메일로도 서류를 많이 접수하죠. 자, 그럴 경우에는 좀 전에 신청을 할 때처럼 온라인 발급을 하지 않고 제3자 수령으로 이용을 하시면 바로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상단에 보시면 제3자 제출 및 기간 제출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죠. 왜냐하면 제가 처음 신청할 때 온라인 민원 신청을 했기 때문이죠. 만약에 제3자 제출 및 기관 제출로 신청을 했으면 이곳에만 나오게 되겠죠. 또는 창구에서 수령을 하는 것으로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창구 접수 민원에 나오게 되겠죠. 저는 여기에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라인 민원 신청에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문서 출력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주민등록표 등본이라고 해서 등본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인쇄 버튼 누르면 바로 프린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쇄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PDF로 저장을 하거나 또는 여러분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로 프린트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만약에 PDF로 저장을 해서 어딘가에 전송을 한다고 한다면 PDF로 저장을 여러분 컴퓨터에 해주시면 되겠고요. 프린트는 바로 프린터가 되게 됩니다. 자, PDF로 한번 해볼까요? 저장합니다. 그러면 어디 저장할지 물어보죠. 자, 바탕화면에 정부24 문서 출력으로 해서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면 정부24 문서 출력 .pdf라고 해서 나오죠. 자, 이거 열어보시면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확인이 가능하죠. 그리고 정부24 신청 내역에 보면 출력 완료라고 돼 있죠. 자, 이제 다시 뽑을 수는 없습니다. 한 번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할 때 중간에 에러가 나서 프린터가 안 됐다 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다시 첫 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신청을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발급 누르시고요. 아래쪽에 온라인 발급, 아까는 지금 온라인 발급이었죠? 여기에 눌러보시면 제3자 제출이라고 있죠? 자, 이게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게 되겠습니다. 메일로 3자에게 제 서류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보신 대로 3자 제출 부분에 신청 내역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미리 어떤 식으로 출력할 건지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죠. 다른 서비스도 다 동일하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원 서류의 종류만 다르다 뿐이지 방법은 전부 동일하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상단 서비스 보시게 되면 나의 생활 정보라고 나오죠.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건강검진일, 암검진일이라든지 예방접종일, 진료 내역도 전부 확인이 가능하고요. 세금 납부 내역이나 미환급금 같은 것도 전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연금 예상액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교통범칙금이나 주정차 위반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면허 갱신 기간, 여권 발급한 이력까지 전부 가능하죠. 민원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 안에서 전부 해결이 돼요. 정부24를 잘 이용을 안 하시고요. 이용을 하시더라도 이런 민원 발급 서류 받는 데만 이용을 하시는데 잘 찾아보시면 곳곳에 다양한 서비스들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만 이용을 하시면 아주 유용하게 실생활에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이런 서류들 위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디지털 시대다 보니까 위조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위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사실 진위 확인을 여기서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진위 확인 들어가시면 인터넷 발급 문서라든지 인감 증명이라든지 서명, 등초본 발급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진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민원 서류를 접수를 했는데 이게 진짜 서류인지 아니면 위조가 된 건지 궁금해요. 이럴 경우에는 간단하게 진위 확인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것은 기관이나 개인 전부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공공자원 공유인데요. 이것도 아주 유용합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정부 부처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유휴시간에 국민에게 개방을 하는 서비스인데요. 이것도 필요할 때는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바로 가게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를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주차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상주차장, 노외, 부설, 기타 주차장 여러 가지가 나오죠. 부설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날짜 선택을 할게요. 22일 날 문의 예약하고요. 무료로 하고 자동 승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 하나 나오네요. 강일동 주민센터 주차장이죠. 자, 이 주차장은 무료이고 미리 문의 예약을 하면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이용을 할 수가 있나 봐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죠. 여기 보시면 체육시설이라든지 강의실, 강당, 회의실, 문화 숙박도 있고요. 교육 강좌 이런 것도 전부 신청을 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유 누리도 많이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보조금 24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의 혜택으로 들어가시면 내가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한눈에 보여주게 됩니다. 확인합니다. 지역과 생년월일, 성별과 소득 구간, 개인 특성 누르시면 여러 종류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가구 특성 누르시면 또 여러 가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혜택 찾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다양한 주거, 보육, 고용, 보건, 문화 여러 가지 보조금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으니까 여기저기 찾지 마시고요. 이 정부24의 보조금 24시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찾아보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스마트폰의 경우는 웹페이지에서 이용을 할 수는 없고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정부24 앱을 설치를 하시면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법은 정부24 홈페이지와 동일합니다. 메뉴도 동일하고요.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매번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고 민원 발급기 찾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스마트폰이나 PC로 원하는 서류 발급받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도 얻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